안녕하십니까. 보통연의 조성우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임차인들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시는데 임대업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사실 우리가 이제 딱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임차인들을 딱 드리지 않습니까?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하나 더 추가하는 부분이 혹시 이제 임대업종을 이제 변경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작성을 해 넣어야 된다. 그래서 임대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.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항을 꼭 넣으시는 것이 좋다.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또 이 작성할 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또 작성도 많이 하시거든요. 크게 뭐 문제 안 된다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지만 아주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아주 그냥 피곤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작성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임차인이 이거를 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영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.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걸 차려버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입점된 어떤 임차인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임차인들이 하는 업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. 그러면 사실 이게 분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삼겹살집을 운영을 한다고 쳐요. 옆에서 잘 되고 있어요. 근데 옆에 참치집을 하는 사장님이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나가버렸네. 근데 거기에 그냥 삼겹살집이 또 들어온다. 뭐 고깃집이 들어와 버렸다. 이러면 사실 또 삼겹살집에서 별로 좋아는 안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경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 삼겹살집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결국 그냥 기존에 월세도 잘 내고 아주 좋은 임차인이었는데 그냥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대인들이 사실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알고 이제 계시겠죠?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임대업종을 사실 이렇게 넣을 때도 예를 들어서 딱 작성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이다 그러면 병원 아니면 뭐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병원도 뭐 소아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치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다 쪼개서 정확하게 성형외과다 하면 성형외과 뭐 치과다 하면 치과 피부과 피부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. 뭐 유흥업소 아니면 그냥 뭐 술집 그냥 음식점 이렇게 적고 막 한단 말이죠. 안 된다. 정확하게 삼겹살집이면 삼겹살집, 꼬치집이면 꼬치집, 참치집이면 참치집, 여기가 호프집이면 뭐 호프집, 뭐 정확하게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딱 넣어놔야 나중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면 이런 변경이 될 때 정확하게 우리는 꼬치집이 있어서 안 됩니다. 아니면 그런 걸 안 해놓으면은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그냥
다 넘겨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내 건물에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항을 넣어서 임차인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임대인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그런 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계약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잘 해놔야 나중에 임차인들하고 딜하거나 뭔가 협상할 때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거 꼭 잊지 마시고 특약사항에 임대업종 변경 시 임대인의 동의 조항은 무조건 필히 작성을 해야 된다. 꼭 잊지 마시고 작성을 하시길 이제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맞춰볼까 하고요. 인터넷상에 부토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세하게 내 건물 내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물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